안녕하세요. 회산천재 들어갑니다. 네. 주제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. 근데 저는 사람은 실패라고 하기에는 이 선물에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망한 거지. 그냥 자기가 알고 있어. 망한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. 사연이 겁나 많아. 망한 이유에 대해서 엄청 많이 해. 자기가 실패했다,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. 망했냐, 대박 터졌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러니까 망한 케이스들이 몇 번 있어요. 솔직히. 근데 망한 경우는 크게 딱 세 가지야.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아.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망한 경우는 딱 세 가지. 내가 제일 크게 망한 게 꽂혔을 때. 오늘은 무조건 상방이야. 오늘은 무조건 하방이야. 왠지 내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다 알 것 같고, 내가 봤을 때 투자자들을 이렇게 해야 되고, 이 정도면 무조건 계속 오를 거야! 라는 이 자신감이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. 그게 잘 맞을 때가 있어. 그래서 이 망하기 전에 계속 성공을 해오지. 그러니까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맞추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상방이네? 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. 그럼 봐봐요. 오늘은 상방이네라고 시작을 했어. 근데 내가 계좌에 돈이 좀 많았네. 이게 첫 번째 아까 말했잖아. 꽂혔을 때. 언제? 그 대선 때 우리 있잖아. 영상에 있어. 그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고 상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네? 근데 내가 조금씩 하락을 하기 시작해. 이게 많이 떨어져 버리면 차라리 그냥 한 번에 많이 떨어져 버리면 손절을 할 건데, 떨어질 때 좀 애매하게 떨어지면서 반등이 살살 나온다? 그러면 뭐예요? 추매를 해. 왜? 나는 상방이라고 확신을 하니까. 추매를 했네? 근데 계속 조금씩 더 떨어져. 그러면은, 이상한데? 하다가 갑자기 반등이 나와. 그렇지. 그것도 추매를 해. 알죠? 그러다가 조금 반등이 나오다가 본전이 여긴데, 내 원래 평단가가 여긴데, 요만큼 오다가 갑자기 쫙 밀려. 그러면은, 조정 나오는구나. 기다려보자. 근데 이게 또 애매하게 버티다가 갑자기 딱 밀린다? 그럼 또 뭐해? 또 추매해. 그러니까 돈이 있었을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. 이 한계점이 내가 상상한 금액을 넘어가면 사람이 손절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손절을 50만원, 100만원 손절을 했다. 근데 얘가 갑자기 마이너스 400, 500 이렇게 되잖아? 그러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같아. 그러면은 그때 갑자기 마지노선을 정하면서 여기만 깨지면 그냥 손절해버려. 안 돼. 이제 더 이상 못 봐. 거기가 깨지는 자리에다 손절을 한다? 그럼 어떻게 돼? 거기가 최저점이야.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왜 생겨나냐? 자,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. 내가 돈만 좀만 있었으면, 내가 좀만 더 버텼으면, 내가 이거 살릴 수 있었는데, 잘못된 생각입니다. 어디서부터 잘못됐냐? 이 말한 스토리를 잘 들어봐요. 제가 이제 이걸 한번 하고 나서 내가 느낀 거야. 사람들이 망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, 좀만 버텼으면 됐는데, 그걸 못 버티고 망했어요. 못 버티는 게 아니라, 처음부터. 나는 뭐였어요? 상방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. 근데 계속 하방을 가고 있는데, 갑자기 이게 정신이 나간 것처럼 상방을 갔어야 되는 게 하방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손절했어야지. 잘못 본 거잖아. 근데 마치 올라올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. 이게 자기가 생각하던 거랑 다르게 가는데도 막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그건 누구 생각이야? 본인 생각이야, 본인 생각. 차트상으로 보이고 현실은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가고 있는데 혼자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진짜 크게 망해요. 그 두 번째 잘못한 게 뭐였어요? 아까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. 아까 꽂혔을 때 두 번째는 뭐야? 추매하는 거. 원래 난 추매할 생각이 없었어. 근데 갑자기 추매를 왜 하게 돼? 기준이 상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야. 그리고 보통 내가 매매를 해보니까 이 정도 떨어졌으면 반등 한 번은 나오겠지. 이 정도면 다시 돌아오겠지.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갑자기 매매에 대해서 너그러워져. 그래갖고 이만큼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매를 하게 되는 거야. 그 추매를 하게 돼서 어떻게 해? 더 크게 망하는 거지. 한 번에. 평소에 루틴을 정해서 할 때에 한 계약만 해야겠다. 뭐 이렇게 정했어. 수익을 한 계약씩 내다가 갑자기 추매를 하면서 3개, 4개가 한 번에 나가니까 이거는 손절이 다른 때보다 5배, 10배가 나가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돼? 이건 실제 경험담이었잖아요. 일주일 동안 내가 미친 듯이 벌어놓은 돈이 단 하루에 다 날려먹었어. 인생 최대의 손절을 하게 되는 거지.
근데 이런 경우가 한 번만 와? 여러분들 한 번만 와요? 아니야. 이거보다 최대의 경우는 아니더라도 작은 경우에도 많아. 금액을 작게 하면 작게 한다고 이 정도 애매하니까 그냥 추매해갖고 하시는 분들. 이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실패하는 이유는 다 추매해서 올라오는 거예요. 왜? 추매해서 수익을 크게 내요? 안 그래. 추매하면 본전에서 얼마 먹었을 때 그냥 다 털어버리잖아. 그거 더 크게 가면 뭐야? 새로 거래야 하잖아. 그러니까 추매를 해봤자 본전 근처에서 먹는 거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. 수익이 커지지 않는다니까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매는 다 그런 수준이고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추매라는 건 이런 경우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지지라인이 여기야? 근데 요 밑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이렇게 있어? 근데 내가 원래 2개씩 사? 그러면은 애매하니까 여기에서 하나 사고 요 밑에서 하나 사. 이거는 계획을 하는 거잖아. 그죠? 떨어졌으니까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와 여기를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맞춰서 좀 더 크게 먹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지 추매가 아니라 그냥 떨어졌으니까 하는 그 그냥 추가 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고 이 세 번째 어떤 거냐? 대박을 먹고 싶을 때 이번에 이렇게 어제 지표 발표했죠. 소비자 물가지수가 7.3의 예상치였는데 7.1이 나왔어요. 그래갖고 막 급등했어. 이럴 때 야 내가 경우를 봤더니 이런 경우에 대박 터지더라. 막 올라갈 때 따라 살라고 봤더니 많이 올라갔어. 그래도 위에서 막 더 올라가려고 그래. 그럼 언제 사? 올라간 다음에 좀 떨어져서 조정받을 때 산단 말이에요. 그리고 올라가. 그럼 아까 다시 어디로 가? 처음으로 가지. 꽂혀. 상방이야. 근데 이게 나중에 조정을 받아. 흔들기야. 갑자기 흔들기로 바뀌어. 이익 실현을 안 하고 본전 근처에 오면 흔들기야. 떨어져. 털고 가나 보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아니 털고 가는 게 어딨어. 생각해봐. 걔가 뭐 내 계좌 야 이게 진짜 몇천만 명이 몇억 명이 할 수도 있는 몇천만 명이 하는 게임인데 거래하는 건데 이게 너 하나를 보고 하겠어? 그러지 않는다고. 여러분들을 보고 하지 않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 유료 강의에서도 얘기하고 이 생방에서도 하고 저 월요일 목요일 저녁 12시에 하는 그 실시간 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. 크게 망하거나 크게 실패하거나 이런 게 거의 다 없어졌어. 왜 없어졌냐? 예측을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기를 돌파해서 더 갈 거야 이런 예측을 하지 않아.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거야. 차트 공부를 했으니까 차트가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으니까 여기가 손절 라인 그냥 손절 걸어놔. 그럼 추매를 안 하게 되잖아. 그리고 돈을 좀 빼놓는 편이에요. 한 계약을 할 거면 한 계약만큼만, 두 계약 할 거면 두 계약만큼만 돈을 넣어두고 나머지는 그 빼놓고 여유 자금을 갖고 있긴 한데 그 빼놓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나기도 모르게 막 추매하게 되거든. 막 열받아서. 엊그제 어떤 회원님이 전화가 왔는데 미치게 정신병 걸릴 것 같아. 근데 그분이 하던 얘기도 그거였어. 매매를 잘하다가 갑자기 손절을 하게 되면 열받아서 매매가 막 급해지고 더 많이 한다는 거야. 그리고 마이너스가 점점 더 빨리 날 거 아니야. 그죠? 왜냐면 이성을 잃고 하는 거니까. 갖고 자기도 주체가 안 된다. 하고 얘기를 했어. 그러면은 손절을 걸고 하세요. 그랬더니 손절을 건다. 근데 왜 뭐가 문제예요? 손절을 옮겨. 그 손절을 할 때 취소해. 알죠? 손절이 거의 오면 여기 찍고 올라갈 것 같은데? 근데 그러지 말고 하십시오. 손절을 하고 새로 매매를 하세요. 그러니까 이 망한 케이스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 다 알죠? 못 버텨서 망했다? 이게 아니에요. 자기가 마이너스가 나는 건 무조건 방향을 잘못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거야. 아시겠죠? 그리고 밑에 떨어져서 추매하지 마세요. 차라리 팔고 다시 사. 팔고 한 계약만큼 다시 사갖고 올라오면 그게 본전될 거 아니야. 두 개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려고 하지 말라고. 안 갈 때는 계속 안 오니까. 그러니까 다시 매매를 하세요. 그래서 한 계약으로 손절하고 한 계약으로 메꾸는 게 빠르지 추매를 하다가 날려버리면 일주일씩 다 날라가 한 달씩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그리고 자기가 이 매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안 망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.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면 돼요. 대여하지 마시고. 대여가 왜 망하냐 말했잖아요. 돈 300만 원 넣어놨는데 대여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해갖고 들어가서 한 계약 두 계약 했더니 300만 원이 한 시간도 안 돼 틀려버려.
그러니까 열받아서 또 한 200만 원 넣어놓고 해. 그러다 털려버려. 아, 돈이 없어서 그런 거보다 1000만 원 넣어놓고 해. 그랬더니 하루에 안 털리고 며칠에 걸려서 날려버려. 마치 많이 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.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. 그러니까 대여를 하고 거래를 하고 막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수준이 안 되는데 막 하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식할 때 이러잖아. 잘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신용풀로 지르고 미스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똑같은 행동이야.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다 망하는 거니까 그런 거 조심하고. 저도 알다시피 그냥 매번 성공만 했겠어요. 어쩌다 한 번씩 크게 망할 때가 있었어요. 그 경우가 이제는 없어지고 있는 거지. 점점. 그리고 언제부터 없어졌냐?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최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요. 제가 이제 4,000명 넘고 이제 곧 올라오고 있습니다. 요즘 구독자님 너무 감사합니다. 이게 구독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5,000명, 10,000명, 20,000명 갈 때까지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많이 봐주시고 댓글에 이런 것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Q&A 말고 저는 어떤 주제로 이런 걸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번씩 댓글에다가 써주시면 그 주제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그런 영상도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. 진짜 궁금한 거 그런 것들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해선진제 통화였어요.